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직접 SDK 같은 거에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 로우 레벨로 구현을 해봤어요. 근데 여기서 끝내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 되게 많은 문제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주소에 뭐가 있어요 지금? 액세스 토큰이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되게 불안한 상태예요. 이 상태로 가면 큰일 나겠죠? 사용자들이 액세스 토큰 같은 거 모르니까 뭐 그냥 카피해갖고 친구한테 줄 거 아니에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려면 또 거기 청춘을 갈아 넣어야 돼요. 예. 근데 그게 우리가 보안 전문가고 또 페이스북 직원이면 그럴만 하지만 우리는 그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나의 서비스 하기도 바쁜데. 그럼 이제 실제로 현실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이 페이스북에서 대신 만들어준 그런 도구들을 이용하면 훨씬 더 손쉽게, 더 안전하게 이런 일을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지만 이제 페이스북에서 만든 그런 SDK 같은 도구들조차도 이 현실의 복잡성을 대신해 주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지옥 같기 때문에 그 API는 사용 방법이 상당히 복잡해요, 실제로는.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다 보니까 뒤돌아서면 까먹는 거죠. 예. 근데 여러분이 OOS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본질을 알고 계신다면 저는 걔가 일종의 중력이 돼서 조금 시간이 지나도 예, 잘 안 잊어먹고 또 다시 공부해도 더 빨리 다시 익힐 수 있고 예,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도 남한테 의존하지 않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훨씬 더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항상 이제 저도 이제 엔지니어니까 또 교육도 하고 있으니까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되게 현상이 있고 그 안에 그 원리가 있으면 어떤 경우에는 그 원리가 사실은 되게 쉬운데 현상이 훨씬 복잡한 경우가 있거든요. 반대로 이제 현상은 되게 단순한데 원리는 엄청 복잡한 게 있는데 그 대소관계를 파악하기가 정말 힘들죠. 예. 어쩔 때는 그냥 원리를 알면은 현상을 한두 시간에 할 수 있는데 원리를 모르니까 한 달 동안 밤새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근데 제가 보기에 OOS는 원리가 되게 간단해요. 보셨다시피. 예.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그 원리를 가지고 SDK를 이용해서 한번 하면서 일종의 복습을 한번 해봅시다. 자, 검색 한번 해보죠. 제가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검색할 것 같아요. 페이스북 로그인 SDK. 이걸 이렇게 하면 될까? 한번 검색해 보죠. 자,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이렇게 생긴 페이지가 나오고 거기 웹사이트와 모바일 웹사이트라고 되어 있네요. 이번에는 아까 우리 들어왔던 페이지죠. 이거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자바스크립트 SDK를 사용하는 페이스북용 아니죠. 사용하는 웹용 페이스북 로그인. 예,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한번 쭉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네요. 자, 여기 있는 문서를 이제 한 하루에서 이틀 정도 보는 거죠. 저는 이제 강의를 준비해 왔기 때문에 금방 말씀을 드리지만 되게 오랜 시간 동안 API랑 씨름해서 걔의 특성들을 파악해서 간신히 앱을 만드는 게 이제 소프트웨어 만들어가는 일반적인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수업에 참여하면 그게 해로워요. 강사들은 슥슥슥 하거든요. 근데 이제 초심자분들은 그걸 보고 좌절한단 말이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 한 달 밤을 셀 수 있는 게 중급자입니다. 근데 초심자는 한 달 밤 못 세요. 예, 그 중급자와 초심자의 차이라고 봅니다. 더 빨리 한다는 측면보다 더 오래 그 문제를 고민할 수 있는 것도 되게 큰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일단 여기 보니까 이것보다 제가 조금만 더 찾아볼게요. 제가 원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페이스북에 저는 제가 최종적인 거 보여드릴 테니까 지금 따라서 검색하지 마세요. 페이스북 SDK로 자바스크립트 이렇게 검색 한번 해보니까 요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게 차라리 낫겠네요. 여러분 자바스크립트용 페이스북 SDK로 구글에서 검색해 보시면 여기로 올 수 있을 거예요. 해보세요.
자, 거기 보면은 빠른 시작이라고 돼 있어요. 영어로는 뭐 getting started 이렇게 돼 있겠죠. 보통 그걸로 출발을 많이 하죠. 클릭해서 들어가 봅시다. 자,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페이스북의 SDK를 사용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기본 설정이라고 돼 있는 부분에 이렇게 생긴 코드가 있는데 저는 저 코드를 카피해서 붙여넣기 할 겁니다. 자, 카피할 준비하세요. 자, 됐죠? 자, 그럼 요거 카피해서 우리 실습을 이제부터 할 건데 파일의 이름은 fb-sdk.html로 할 거예요. 그리고 fb-sdk.html은 제가 미리 구현해 놓은 게 있거든요. pre-fd-sdk. 이게 이제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코드거든요. 예, 요거 참고하면서 따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기본적인 HTML 코드 작성합시다. doctype HTML, HTML 밑에 body 태그 해갖고 여기까지.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페이스북 SDK를 우리가 로드해야 돼요. 이 웹페이지에. 여러분, 근데 SDK가 뭔지 아시나요? SDK.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려야 될까요? 자, SDK를 저도 이렇게 학문적으로 아는 건 아니고 저의 느낌만 말씀드리고 쓱 넘어갈게요. 자, 여기 제가 그림을 좀 그려보면은 여기 페이스북이 있어요. 페이스북. 그럼 우리가 페이스북을 핸들링 하려면 뭐 UI를 통해서 핸들링하는 건 유저들이 하는 거고요. 우리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면서 페이스북을 핸들링 해야 되잖아요. 그때 사용하는 핸들을 뭐라고 해요? 이런 거? 이런 밤송이 같은 거? 여기 이제 API인 거죠. API.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우리가 만들고 우리예요. 미예요. 나예요.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데 그 API를 우리가 직접 호출하는 방법, 아까 URL 브라우저에 넣고 막 했잖아요. 그렇게도 할 수 있는데 그게 되게 까다롭단 말이에요. 그래서 페이스북이 우리가 그런 걸 쉽게 할 수 있도록 우리한테 제공해주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제가 이미지로 표현했지 모르겠는데 이런 도구들을 우리한테 준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이 도구를 통해서 이런 API를 제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SDK를 쓰게 되면 이런 API를 직접 핸들링하는 게 아니라 페이스북에서 만들어준 되게 편리한 SDK라는 도구를 다루는 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API를 다룰 수 있게 된다. 그럼 여기 있는 이런 도구들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는데 그 이름 중에 하나가 SDK고 뭐의 약자냐면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킷이라는 거예요. 예. 물론 이건 이제 그 플랫폼에 따라서 형식은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SDK를 활용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SDK를 쓰기 위해서는 이 SDK를 우리의 웹페이지에 로드시키는 걸 일단 해야 돼요. 자, 그걸 해봅시다. 그 코드가 바로 여기 있는 이 코드예요. 기본 설정 밑에 있는 코드입니다. 자, 붙여넣기 할게요. 이렇게. 자, 그럼 제가 한국말로 여기 있는 이 코드가 하는 일을 설명해 드릴게요. 저 코드는 우리 웹페이지에다가 자바스크립트를 로드하는 코드를 심어주는 그런 코드예요. 되게 복잡하게 생겼지만. 자, 그래서 제가 사실 지금 처음 열어보는데 저도 안 봐도 알 수 있거든요. 제가 하는 일이. 자, 요거를 fb sdk.html 이렇게 해서 얘를 실행을 시키면 여기 엘리먼트에
이렇게 우리가 만든 적이 없는 CSS 코드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우리 이런 스크립트 태그 만든 적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안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여기 있는 이 코드가 실행되면 이 코드가 동작했을 때 이런 스크립트 태그가 자동으로 만들어지면서 이 스크립트 태그가 참조하고 있는 저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다운로드 받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다운로드가 끝난 다음에 다운로드 하는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페이스북의 SDK의 사용 설명서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SDK를 사용하는 여러분, SDK가 다운로드가 끝나면 fbSyncInit이라는 함수를 호출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만들어서 준비해 주세요라고 적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짠 코드가 이겁니다. 물론 우린 카피를 했지만.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콘솔 로그 fbSyncInit이라고 하는 걸 콘솔 로그로 제가 이렇게 출력을 해볼게요. 자, 이건 따라하지 마시고. 그러면 얘를 리로드하면 보시는 것처럼 fbSyncInit이라고 하는 것이 출력됐고 그 이유는 얘가 실행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fbAsyncInit이라는 저 이름은 약속이에요. 누구와 누구의 약속? 페이스북의 SDK를 만든 사람과 그 SDK를 쓰는 우리 사이의 약속이에요. 예, 저거는 사용 설명서를 모르면 안 보면 천재도 할 수 없어요. 예.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용 설명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SDK의 로드가 끝난 다음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그 앱의 아이디를 세팅해서 초기화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초기화를 할 때는 fbinit이라고 하는 저 함수, 정확하게는 메소드죠. 저 메소드를 호출하시고 그 다음에 그 메소드에는 여기에다가 여러분의 앱의 아이디를 적으세요 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앱의 아이디를 가져옵시다. 요거 카피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요건 뭐예요? 그 API의 버전이에요, 버전. 왜냐하면 API는 계속 바뀌기 때문에 내가 쓰고 있는 내 코드가 어떤 API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써줘야 돼요. 나머지는 저도 몰라요. 대충 알 것 같은데 모른다고 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페이스북 SDK를 초기화를 끝낸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SDK를 사용할 때는 우리는 이 앱 아이디의 사용자로서 그 SDK를 사용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매뉴얼을 쭉 보면은 아니지, 여기 이렇게 보면은 여기 사용 예시라고 돼 있네요. 저도 이거 강의 준비하느냐고 지금 3일째 밤을 샜거든요. 네? 이 사용 예시를 제가 엊그저께 클릭해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대신에. 자, 그래서 클릭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랬더니 자바스크립트 SDK를 사용하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예. 그래서 여기 있는 사례를 저도 하루 종일 쳐다봤더니 여기 페이스북 로그인이라는 게 있어요. 아, 요걸 쓰면 로그인이 되겠구나 라고 했던 거예요. 저도 여기 보니까 전체 로그인하는 과정에 대한 코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어서 전 요걸 클릭해서 또 들어갔어요. 제 의식의 흐름이 따라오시는 거예요. 저로 빙의하셔서. 자, 이렇게 들어가 봤더니 자바스크립트 SDK를 사용하는 웹용 페이스북 로그인이라는 페이지가 이렇게 나왔고요. 거기에 보니까 로그인 상태를 확인하고 싶을 때, 다시 말해서 현재 이 웹페이지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 로그인을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생긴 코드를 호출하세요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자, 저거 우리 한번 타이핑 해봅시다. 너무 많죠? 자, 같이 해봐요. 요 위에다가 이렇게 딱 올려놓고 우리 같이 코딩 해봅시다. 자, 페이스북의 API를, SDK를 사용할 때는 FB라는 이름을 쓰는 거예요.
페이스북의 약자겠죠. 점.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로그인 상태를 원하거든요. 그럴 때는 가져온다 get 뭐를? 로그인의 상태를 이런 함수를 호출하세요라고 사용설명서에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함수는 입력값으로 인자로 함수를 주세요라고 적혀 있고 로그인 상태에 대한 체크가 끝나면 우리가 여러분이 입력해준 이 함수를 호출해 드릴 거예요라고 사용설명서에 적혀 있어요. 그리고 그때에 그 함수의 첫 번째 파라미터 값으로 현재 이 사용자의 로그인 상태를 넣어서 드릴게요 라고 사용설명서에 적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정말 어떤 게 들어오는지를 한번 제가 콘솔 로그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실습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자, 해봅니다. 자, 리로드 해볼게요. 이렇게 돼요. 뭐예요, 이거? 중괄호잖아요. 객체네요. 클릭하니까 이 객체 안에는 os response라는 객체가 있고 status라고 하는 프로퍼티도 있네요. status가 현재 뭐예요? connected예요. 그리고 사용설명서에는 이 status가 connected면 현재 이 사용자는 로그인 되어 있는 겁니다 라고 사용설명서에 적혀 있어요. 그리고 이 사용설명서를 보면은 여기 보이시죠? 스테이터스는 웹 사용자의 로그인 상태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이 로그인 상태가 만약에 connected면 이렇고 not authorized은 사용자가 페이스북에는 로그인했는데 우리의 앱에는 로그인하지 않았을 때 저런 값을 줄 겁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unknown은 뭐고 connected일 경우에는 os response라고 하는 객체에 이런 정보를 담아서 드릴 거예요 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런지를 볼까요? 이렇게. 우리가 정말로 접속이 로그인이 된 상태다 보니까 os response라는 객체에 액세스 토큰 값을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액세스 토큰 값을 expire in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배운 사람이잖아요. 우리 로우 레벨을 본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거 별거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볼까요? 네트워크 탭을 한번 열어볼까요? 어떤 일이 내부적으로 일어나는지. 자, 리로드 해볼게요. 응답. 아이, 뭐 복잡하네요. 생각보다 복잡하네요. 근데 복잡해도 결국 그거겠죠, 그죠? 거기서 어떻게 벗어나겠어요? 자, 그럼 우리가 리스폰스에서 스테이터스를 통해서 로그인 상태를 체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만약에 자, 요거는 제가 앞에다가 이렇게 하고 만약에 스테이터스가 뭐와 같다면 커넥티드와 같다면 여기는 이제 어떤 상태예요? 로그인 되었을 때의 처리가 들어가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물론 else if 같은 걸로 우리가 더 세부적으로 쭉 해야겠죠. 현실의 앱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면 로그인 되지 않았을 때인 거죠. 이렇게 됐죠? 자, 우리가 이걸 통해서 현재 로그인 상태를 체크할 수 있다. 그럼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여기 이 웹페이지 지금 공백인데 여기에다가 저는 버튼을 하나 만들 거예요. 그리고 그 버튼은 처음 시작할 때 기본적으로 체킹이라고 써 있고요. 로그인의 상태를 체크가 끝난 다음에 이 사람이 로그인돼 있다면 그 버튼에다가 저는 로그아웃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만약에 로그아웃 되어 있다면 걔를 눌렀을 때 로그인을 시켜야 되니까 거기다가 로그인이라고 표시하고
아, 복잡하다. 별거 아닌 건데. 그리고 로그인 돼 있으면 앞에다 웰컴을 표시할 거예요. 됐죠? 우리 전달된 거죠? 네, 가봅시다. 자, 그걸 하기 위해서 제가 첫 번째로 여기다가 버튼을 만들게요. 그리고 value는 체킹. 마치 뭔가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자, 하실 분은 하시고, 구경하실 분은 구경하시고. 자, 볼까요? 이렇게 체킹이 쭉 나오잖아요. 뭔가 일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스테이터스를 체크하는 게 끝났으면 얘 값을 제가 뭘로 바꿀 거냐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예, 다시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자, 그래서 여기는 id는 os 버튼이라고 이렇게 하고요. 로그인 되었을 때는 document query selector shop os 버튼의 value 값을 뭘로 한다? 로그인 되었을 때는 로그 아웃을 한다. 로그인 되어 있지 않을 때는 버튼을 클릭했을 때 로그인을 시켜야 되니까 이걸 뭘로 한다? 로그 인으로 한다. 자, 해볼게요. 네. 핑. 자, 짠. 예. 기분 좋지 않아요? 좀 기분 좋을 기분은 아니시죠? 피곤해서. 아마 집에 가면서 기분이 쓱 좋아지실 거예요. 지금은 아니라도.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로그 아웃이 되어 있다면 뭐 반대로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 뭐 해야 돼요? 얘를 클릭했을 때 이 레이블이 로그아웃이면 뭘 해야 돼요? 로그아웃 해주고. 이 레이블이 만약에 로그인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면 클릭했을 때 로그인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걸 하기 위해서 저는 이 버튼에다가 이벤트를 설치할 거예요. 자,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on 클릭은 땡땡 이렇게 하면은 이거 뭐예요? on 클릭 속성이 있는 버튼을 아이고야 클릭했을 때 여기 있는 속성 값이 실행되고 걔는 뭘로써 실행된다? 자바스크립트로써 실행된다. 제가 자바스크립트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셔서 조금 익숙하신 분들은 좀 참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게 어떻게 된다?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얘가 실행된다. 해볼게요. 이렇게 하이 뜨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이제 뭘 하고 싶냐면 만약에 현재 버튼의 value 값이 이게 value잖아요. 뭐와 같다면 로그인과 같다면 어떻게 되고 로그인해 이렇게 누구 같아요? 페브 같아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로그 아웃 해 이렇게 동작하는 코드를 만들고 싶어요. 자, 한번 실행만 시켜볼게요. 자, 여기 있는 얘가 지금 로그 아웃이죠. 그러면 이게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 그러면 로그 아웃 해 얘가 실행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우리 여기까지 왔으면 그 다음 우리가 도약해야 될 지점은 뭐죠? 페이스북에서 로그아웃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거를 역시나 하루 종일 검색해갖고 알아내야죠. 예. 진짜 하루가 걸려요. 정말. 한 달이 걸릴 때도 있단 말이죠. 그쵸? 예. 아, 갑자기 막 슬펐던 기억들이 막 몰려오네요. 자.
여기서 찾으면 안 되는데 여기 있다. 여기 보니까 로그인 할 땐 이런 코드를 쓰세요라고 적혀 있잖아요. 보시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걸 카피해서 로그아웃부터 합시다. 지금 로그인 돼 있는 상태니까 저는. 자, 로그아웃은 이렇게 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로그아웃 하는 코드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 코드는 로그아웃을 하는 코드고 로그아웃 할 때 시간이 걸리거든요. 로그아웃 실제로 다 끝나면 사용자가 우리가 전달한 이 함수를 호출할 것입니다. 그때 리스폰스 값으로 뭔가를 줄 겁니다. 이렇게 사용 설명서에 적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제가 로그아웃이 끝나면 이 웹페이지를 리로드를 하면 되겠네요. 로그인이 끝나면 리로드. 이것도 마찬가지로 로그인이 끝나면 리로드 할 필요가 없죠. 로그인이 끝나면 일단은 웰컴이라고 표시할게요. 웰컴 간단하게. 핑. 자, 제가 화면을 좀 쪼개 드릴게요. 타이핑을 막 너무 힘들게 하고 계셔서. 자, 이 화면을 좀 쪼갤게요. 잠시만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현재 로그아웃 상태거든요. 그럼 여기가 얘가 거짓이니까 얘가 실행이 될 거고, 로그아웃 SDK가 호출이 되니까 호출이 끝난 다음에 얘가 실행이 되면서 리로드가 돼야 돼요.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클릭 했더니 리로드가 된 건가요? 이거 된 건지 안 된 건지 알 수가 없네. 자, 아무튼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로그아웃 상태인데, 자, 이게 되나 안 되나? 클릭했고 리로드가 자, 에러가 있었어요. 로케이션 리로드 is not function. 제가 뭐 잘못했어요? 소문자. 아. 자, 다시 클릭하면은 방금 뭐가 픽 떴다 휙 사라지죠. 그러면 이미 우리가 승인을 한번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그런 승인 창이 없이 그냥 확 뜨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액세스 토큰이 넘어왔을 거고요. 그럼 SDK가 액세스 토큰을 우리 몰래 휙 받고 지워버렸을 거예요. 주소창에서.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것들을 세팅해가지고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실행을 시킨 거니까 이렇게 나온 거죠. 예. 그럼 이제 로그인이 된 상태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로그아웃을 제가 딱 클릭하면은, 자, 요것도 리로드 하는 게 낫겠다. 그쵸? 로케이션을 그냥 리로드 할게요. 자, 로그아웃을 하면은 리로드가 되면서 로그인으로 바뀌었고, 자, 로그인을 딱 누르면 액세스 토큰을 아주 빠른 속도로 받아온 다음에 리로드를 해버려서 이렇게 로그아웃으로 바뀌는 거죠. 네, 잘 따라오셨어요? 이게 너무 빨리빨리 움직여갖고. 자, 여기까지 시간 드릴 테니까 해보세요. 하실 분은. 자, 내가 너무 피곤하다. 그럼 코드를 그냥 보세요. 더 피곤하다. 그럼 좀 쉬고 계세요. 저런 식으로 이제 SDK를 이제 해석하는 방법들도 좀 설명해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일부러 1인칭 시점으로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예. 저에게 빙의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시다시피 페이스북으로 로그인 상태를 유지하는 걸 보셨잖아요. 이 웹페이지를 벗어나도 다음에 들어왔을 때 로그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부적으로는 뭐 쿠키 같은 거에다가 액세스 토큰이랑 사용자의 로그인 상태 같은 걸 구워놨겠죠. 다음에 접속했을 때는 그걸 사용하고 있을 거고요. 이런 것들을 실제로 구현하는 건 상당히 까다로운 일이기 때문에 SDK를 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게 됐으면은 이제 우리 뭐 할 거냐면 액세스 토큰을 알고 있잖아요. 그럼 그 액세스 토큰을 이용해서 페이스북 서버에 접속해서
우리가 사용자의 이름을 가져와서 여기에다가 인사를 하는 코드를 넣어볼 거예요. 자, 그럼 그걸 어디다 넣으면 될까요? 그거는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자, 여기 있는 fb 로그인 스테이터스라는 이 친구가 하는 역할이 뭐였죠? 로그인된 상태를 체크해서 만약에 로그인이 되었다면 이렇게 하고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다면 이렇게 하는 코드잖아요. 그럼 저는 로그인이 되었을 때 코드인 여기에다가 이제 뭐 하면 되겠어요? 웰컴 메시지를 만드는 코드를 여기다가 넣으면 되겠네요.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전 여기 앞에다가 웰컴이라고 하는 이렇게 태그를 넣고요. 여기다가 끼겨 넣을 거예요. 자, 로그인이 되었을 때 다큐먼트 쿼리 셀렉터 웰컴 밸류의 값으로 웰컴 컴마 그리고 여기다가 뭐라고 적으면 되겠죠. 예. 그때에 이게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페이스북에서는 인증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사용자 이름을 주거든요. 뭔가를 호출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제가 일부러 조금 복잡하게 하긴 할 거예요. 왜냐하면 API 콜하는 걸 보여드려야 돼서. 자, 그럼 페이스북의 사용 설명서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 요거 보시면 이거 뭔지 기억나세요? 페이스북 API 익스플로러 이거 기억나시죠? 여기 보면은 밑에 코드 받기를 보면은 코드 받기에 자바스크립트 SDK가 있어요. 클릭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fb.api 물음 괄호 열고 me get 뭐 펑션 하면 요청이 끝난 다음에 저 함수가 호출될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거에 우리가 액세스 토큰을 언급하여 안 해요. 저게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가능해요?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SDK가. 그러니까 액세스 토큰 같은 복잡도를 엔지니어들, 개발자들이 몰라도 되도록 하는 코드인 거예요. 근데 이런 코드들은 대체로 애플 같은 UI, UX를 정말 귀신같이 하는 회사가 만든 게 아니고 저 같은 엔지니어들이 만들었다 보니까 실제로는 원리를 몰라도 쓸 수 있게 해놓은 것처럼 보이는데 원리를 모르면 못 써요, 사실. 예. 자꾸 뒤돌아서면 까먹게 되는 거죠. 제가 그런 사례인 것 같아요. 원리를 모르면 실제로는 사용하기 힘듭니다. 자, 이거 카피해서 여기다가 제가 넣을게요. 이렇게. 그리고 호출이 끝나면 여기가 실행될 건데 저는 요 코드를 어디다 넣겠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넣는 거죠. 여기다가. 자, 그리고 리스폰스에 뭐가 오는지 한번 우리가 콘솔 로그를 통해서 API 리스폰스에 뭐가 들어와 있는지를 한번 찍어 볼게요. 자, 리로드 하면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고, 이렇게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객체로 나왔죠. 예, 아까 제가 패치 API를 통해서 직접 했는데 페이스북 API를 이용하니까 이렇게 깔끔하게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다 끝났어요. 예. 여기에 더하기 리스폰스 네임을 해주면 되는 거죠.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럼 다른 거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물론 이제부터 어려워지는 거는 페이스북의 폴리시 있잖아요. 페이스북의 정책 이런 걸로 인해서 막 막혀 있는 것도 이런 것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어려워지는데 그거는 우리가 각자 알아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제가 여기서 로그아웃 해볼게요. 로그아웃 하면 이렇게 리로드 되고, 로그인 하면 이렇게 되네. 자, 여기까지. 시간 드릴 테니까 해보십시오.